옛날에 우리 초기 건국할 때 저기 만주지방에 부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여에 금화 왕이라고 살고 있었어. 임금님이야. 근데 그 임금님이 이제 행차를 했댔나 어딜 걷고 있었댔나. 근데 어떤 여인이 막 슬피 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예뻤나 보지? 그래가지고 왜 울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저는 유하라고 합니다. 유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울고 있는 이유가 가간이에요. 이 유하는 간의 신 하백의 딸인데 그러니까 아빠가 신이야 신. 근데 어떤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그 청년은 더해 하늘신의 아들인 거야. 이름이 해모수야.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불의 전차 해모수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걸? 근데 그 만화 제작자가 나중에 뽀로로 만든 제작자래요. TMI. 아무튼 그래서 유하하고 해모수하고 이제 연인 관계가 됐는데 임신을 한 거야. 근데 이 해모수가 자기는 하늘로 돌아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책임을 안 진 거지. 근데 이 사실을 간의 신 하백이 알게 됐어. 근데 그 딸을 품어주지 못하고 너는 가문의 수치다 이래가지고 내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쫓아서 할 일 없이 떠들고 있다가 울고 있는데 금화왕 임금님한테 발견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정을 듣고 이 금화왕이 이 측은지심이 돈 거지. 얼마나 딱해. 그럼 우리 궁궐에 와서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궁전에 와서 애를 낳았는데 몰랐냐? 알을 낳은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알을 많이 낳았어요. 심하니까. 그래서 금화왕이 막 놀래 자빠지지. 이거 불길하다. 이거 뭐냐? 이거 너 회개망측하다. 갖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알을 저기 뒤뜰에 짐승들이 있는 데다가 버렸어. 근데 세상에 이 들짐승들이 이 알을 그럼 먹어야 되잖아. 근데 안 먹고 품어주네? 웬열? 그래가지고 이 금화왕이 와 이거는 심상치가 않다. 이거는 버리면 안 되는 거다. 품자. 이래가지고 그 알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 근데 이 아들이 세상에 총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똑똑하고 명석하고 크면 클수록 말도 잘 타고 특히나 활을 잘 쐈어. 옛날에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있었겠지? 근데 활을 너무 잘 쏘니까 주몽아 하다가 이름이 주몽이 된 거예요. 주몽 알죠? 감이 오지? 그 주몽이 금화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 금화왕한테는 사실은 아들이 있었어. 이미 왕자님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왕자님들이 주몽을 보니까 와 저게 지금 우리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네? 저 물리쳐야겠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세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몽이 엄마한테 안 되겠습니다. 여기선 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제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나라 짓기가 쉬웠나 봐. 나라를 짓겠대. 그래가지고 자기 딸은 이제 수아들을 데리고 이제 졸본이라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경계선 그쯤에 가가지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이 동명왕이 주몽이에요. 고주몽. 근데 아빠가 해모수인데 왜 해주몽이 아니라 고주몽. 거기서 나라를 건국할 때 만난 여인이 있네. 아주 여장부야. 이름이 소선호라는 이 여장부를 만나서 나라를 이제 건설하는데 이제 남녀가 나라를 만들다 보면은 또 정이 싹트지. 그래가지고 이 소선호랑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임금님, 왕비님 살고 있는데 이 소선호한테 원래 자식이 있었어. 그 소선호의 아들 이름이 둘인데 한 명은 비류, 한 명은 온조예요. 온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잘 키우고 있는데 이 주몽한테는 사실 부여에 있을 때 아들이 있었어. 이미 결혼을 했지. 결혼을 했는데 쫓기듯이 왔거든요. 쫓기듯이 오다 보니까 그 아들이랑 부인을 못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빠를 찾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유리야. 유리. 그러면 그 유리랑 비류랑 온조랑 싸웠느냐? 아니, 잘 지냈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주몽이 내 다음 이제 세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내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 근데 순서가 제일 형아가 유리야. 유리, 비류, 온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몽이 유리가 내 친자식이기도 하고 또 애가 잘났고 잘 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리한테 세자를 준 거야. 근데 비류랑 온조가 열이 받아서 싸웠느냐?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엄마 소선호랑 상의를 해서 저는 내려가서 저희들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아주 나라 짓기가 너무 쉬웠나 봐. 집 사는 것보다 쉬운가 봐. 툭하면 나라를 짓겠대.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류랑 온조가 또 자기 다른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왔어. 내려와서 비류는 어디다가 나라를 지었냐? 미추홀 들어봤어요? 인천을 미추홀이라고 하거든요. 인천 지역에다가 나라를 짓고 온조는 저기 이제 송파 위례 그쪽 있지? 지금도 위례 있잖아. 거기가 옛날에도 위례였어요. 그 위례 쪽에다가 나라를 지은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지금이야 뭐 땅이 다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인천 쪽은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고 막 하니까 이 땅에서 뭘 지으려면 그게 비옥하겠어? 아주 그냥 열악하겠어? 안 되는 거야. 이게 질퍽질퍽하고 짠물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반면 여기 저기 뭐 풍납동 저쪽 석촌도 제가 옛날에 석촌동 살았거든요. 백제호봉 바로 옆에. 그래서 살아나지. 거기는 이제 막 무럭무럭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미추홀에 나라를 지은 비류는 번성하지 못했고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위례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도 받아주세요 해서 온조가 세운 그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랑 백제는 결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부여에서부터 고구려, 백제까지 이렇게 조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나중에 그 부여의 정신을 잇자 해가지고 수도를 부여로 이제 옮기기도 하고 그 부여가 이제 그 정신을 받는 거예요. 그런 느낌쓰예요. 신라는 이제 따로 아래에서 박격거사가 태어났고, 그래서 그 흐름을 알면서 삼국시대로 고고고. 고구려는 누가 이제 주몽이 세웠잖아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주몽이 여기 졸본 지역에다가 세웠는데 그게 처음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세워졌다고 해도 나는 왕이다 그러면 모두가 예 전하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몽이 왕이 됐지만 거기 이제 다른 부족들 그 연맹들이 그래 그럼 너가 왕해 대신에 우리한테 다 허락받고 정책 추진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지. 그렇게 나라가 이어지다가 또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 왕권 강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주몽 그 아들 유리왕 점점 왕이 지나면서 기틀도 이제 좀 마련하고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초석을 막 다졌단 말이지. 그리하여 고국 천왕 때 포텐이 터지는데 제가 고국 천왕 때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고국 원왕도 있어서 그 이름 안 헷갈리려고. 고국 천왕이 뭐를 했느냐. 그때 이제 을파소라는 사람을 기용했어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외우기 쉽죠? 을파소는 어떤 귀족은 아니고 농부랬댔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똑똑했나 보지. 제갈공명처럼 을파소를 등용한 거예요. 근데 그냥 장관, 시장, 국무총리 이런 게 아니라 국상, 뭐 나라의 그냥 선생님 뭐 이런 느낌으로 을파소를 기용했어요. 그래서 을파소만 안 들으면 너네 다 죽어! 이렇게 권위를 준 거야. 을파소가 뭐 인재도 등용하고 막 정책도 추진하고 그러면서 최고가 뭐냐면 진대법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수용. 이러면 고국 천왕이에요. 그 진대법이 뭐냐면 그때도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그 보릿고개처럼 모자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식량이. 그러면 이제 돈 많은 부자들한테 돈을 꺼가지고 이자가 갚기가 힘들고 막 그런 악순환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진대법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나라에서 보릿고개 동안에 곡식을 싸게 빌려줄게. 너네 가을에 추수하면 갚어. 이런 어떤 규율 제도. 이거를 고국 천왕 때 처음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고국 천왕 때 진대법을 실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을파소란 사람이 있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미천왕 때 정복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구냐? 고국 원왕이야. 고국 원왕. 고국 원왕을 할 수도 있는데 고국 원왕 때 좀 무능했나봐요. 그래서 좀 원통하게 돌아가셨어. 고국 원이라는 데서 돌아가셔서 고국 원왕인데 그냥 외우기 편하게 원통하다 원통해 이렇게 고국 원왕으로 외우시면 좋고 고국 원왕 때 중국이 좀 기운이 셌나 보지? 그래서 중국한테 당해. 그리고 그때 백제가 전성기였어요. 백제 근초고왕이라는 사람이 요번에 이제 백제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근초고왕이라는 사람이 쳐들어가지고 고국 원왕을 죽였어. 그래서 한 나라 임금님이 전사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겠지만 그때부터 고구려랑 백제가 원수지간이 된 거야. 고국 원왕은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러니 그 아들 소수림왕 이제 이쯤 되면은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언제 나와 할 텐데 한참 기다려야 돼. 소수림왕 말하고 나와야 돼요. 소수림왕이 얼마나 열이 받아. 부모의 원수 결투다 라고 하지 않고 자 숨고르기를 해야 돼. 이럴수록 내실을 다져야 돼. 우리가 지금 쳐들어갈 때가 아니야. 자 인재를 양성하자. 태학이라는 학교 이름이에요. 태학을 설립하고 법을 좀 확실히 하자.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불교를 수용했어요. 불교를 왜 수용했냐? 불교의 윤회사상.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내가 왕이잖아?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돼. 그리고 왕 즉 불. 왕이 곧 불교야. 내가 불교야. 나를 따라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소수리 왕의 업적이 아주 많아요. 율령을 반포했어. 태학을 설립했어. 불교를 수용했어. 그래서 나라를 안정화를 시켰어. 그게 바로 누구야? 소수리 왕이야. 그 소수리 왕이 그렇게 기틀을 쫙 다지니까 그 아들 광개토 대왕이 만주벌판을 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광개토대왕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실 광개토대왕이랑 그 아들 장수왕 고구려의 전성기 부분인데 차라리 쉬워요. 유명하기 때문에 내용이 깔끔해. 이번 편은 좀 깔끔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빠 소수림왕이 나라를 완전히 안정화를 시켰어요. 태학 세웠고 율령 반포했고 불교 수용했잖아요. 내실을 다졌잖아.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은 정복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 저기 만주벌판으로 정복을 하러 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어. 백제 근초공한테 전사를 당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원수 이래가지고 백제를 먼저 쳐들어간 거예요. 광개토대왕도 싸움 잘하고 군사도 막강하고 나라도 튼튼하니까 그냥 백제가 깨긴 했어. 백제 그때 당시는 아신왕이거든요. 완전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주 으름장을 놓았지. 똑바로 해 지켜볼 거야. 이래서 이제 한강 이북까지 딱 차지하고 그럼 이제 백제는 깨긴 하니까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후방은 안전하다 딱 자신감을 얻고 정복전쟁을 시작한 거지.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북으로 해서 저 만주 벌판 저기까지 땅을 이만큼 차지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전복전쟁을 활발히 했다랑 그리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연호가 있대. 우리는 지금 서기 2026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 달력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그 올해는 어떤 해다 이런 걸 못 썼나 봐요. 근데 광개토대왕 때 영락이라는 연호를 쓴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1년, 광개토대왕 2년 이거를 이제 뜻하는 게 영락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초에 연호를 썼다. 그건 대단한 자신감이고 자부심인 거래요. 그만큼 고구려가 힘이 셌다. 요거를 증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는 연호를 썼다. 그 연호는 영락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아들 장수왕. 사실은 최고의 전성기는 장수왕 때예요. 광개토대왕이 위로 이만큼 땅을 차지했잖아요. 장수왕은 그 밑으로 이만큼 땅을 차지했어요. 장수왕은 와 오래 살아서 장수왕인가? 정말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98세까지 사셨대요. 그래서 70몇 년을 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쭉 통틀어서 가장 오래 임금을 하셨고 오래 사신 왕. 정말 장수왕이에요. 말 그대로. 그 장수왕은 아빠는 위로 갔는데 나는 아래로 갈 거야. 원래는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졸분에서 고구려를 세웠고 그 다음에 유리왕에서 국내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는데 장수왕은 아예 평양으로 간 거예요.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예 여기를 내가 다 차지하겠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평양성으로 서울을 옮겼어요. 수도를 천도했어요. 그래서 백제를 쳐들어간 거예요. 광개토대왕은 혼쭐에서 쳐들어간 거고 장수왕은 아예 정복하려고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강 이남까지 그 청주야 충주야 아우 이런 거 헷갈리는 거 청주분들 충주분들이 싫어하신다고 하던데 장수왕이 충주까지 땅을 다 차지해서 내가 여기까지 차지했다라는 뜻으로 충주에 고구려비를 세웠대요. 충주에 고구려비가 세웠다는 거는 거기까지 고구려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구려비를 세워놓고 저기 중국 땅 저기에는 이제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세웠어. 우리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했는지 다 자랑해놓은 비석을 또 세운 거예요. 그걸로 와 고구려가 저기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가 다 고구려 땅이었구나를 이제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세기 후반부터 5세기까지 고구려의 최전성기였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보려고 신라랑 백제가 낮에 동맹을 맺고 신라애라 백제의 제 낮에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건들지를 못했어. 그래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그냥 좋다 나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구려가 이어져 오다가 그 당시에 중국은 여러 나라들이 막 얘가 이겼다가 쟤가 이겼다가 그냥 난리가 났던 상황인데 600년도에 들어서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거예요. 수나라의 황제 이름이 양제인가봐요. 수양제가 고구려를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 나한테 잘 보여 했는데 이 고구려의 그 당시 임금님이 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양제가 돌아 안 돌아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쳐들어가냐 본때를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고구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냥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때 당시에 고구려에는 누가 있었나? 을지문덕 장군님이 계셨어. 아주 을지문덕 장군님이 비록 우리는 병사가 그보다 많진 않았어. 되게 조금이었지만 너무 그 지략적으로 살수라는 지역에서 살수 대첩 들어보셨죠? 수나라의 그 100만 군대를 그냥 다 무찌른 거야. 다 그냥 무참히 작살이 난 거야.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근데 수나라가 아까운데? 이씨 열받는데 또 쳐들어가 막아 또 쳐들어가 막아 한 번을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수나라가 어떻게 됐냐? 고구려 쳐들어오다가 수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수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당나라. 당나라가 그 다음 중국을 통일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고구려는 자꾸 쳐들어오니까 대비를 계속 철저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그 변방에다가 천리장성을 축조를 한 거예요. 대비를 해야지 계속 전쟁이 나니까. 그때 그 천리장성을 축조한 그 총괄 감독관이 그 유명한 연개소문이에요. 정말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했나봐요. 근데 그때 당시 고구려의 임금님은 그 당나라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나봐. 싸우는 게 지긋지긋했겠지? 그래서 좀 우호적으로 해달라는 거 좀 해주면서 이렇게 그 대외 관계를 했는데 연개소문은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야. 왜? 우리 고구려인데 용맹한 우리나라가 왜 굽실굽실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지.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의 임금님이 영유왕이었는데 이제 궁궐을 쳐들어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유왕을 내려보내고 보장왕을 그냥 바지사장처럼 앉히고 나라를 정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당나라 황제는 고구려가 너무 무서운 거야. 수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봤잖아. 근데 그 다음 당나라 황제인 당태종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황제 나라가 고구려한테 달려? 내가 이런 건 참을 수 없지. 쳐들어가고 말겠어! 고구려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천리장성의 그 성들을 하나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다 깬 거야. 이 성 깨고 저 성 깨고 요 성 깨고 조 성 깨고 했는데 하나가 죽어도 안 깨지네. 그 성 이름이 안시성이에요. 안시성 영화 들어봤죠? 그 조인성 배우가 맡은 역할이 아마 그 안시성의 성주일 거예요. 그 안시성의 성주와 그 안시성의 그 주민들 군인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계속 막아. 그냥 죽자 살자 막아. 그 당이 그걸 깼냐?
못 깼어. 결국은 못 깼어. 그래서 당나라와 고구려 전쟁, 무려 한 10년 넘게 전쟁이 이어졌거든요. 결국 당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그 당태종이 완전 깨갱하면서 야, 고구려 쳐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고구려한테 학을 띄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 역사가 스포일러잖아요. 결국 삼국을 통일한 건 누구예요? 신라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계속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용맹한 전사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고구려도 기력이 쇠하죠. 그 영계의 소문이 카리스마로 계속 정치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 아들들이 정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부패하고 기력이 쇠하고 그런 운을 다하는 그런 찰나에 이제 신라가 당나라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 신라의 라, 당나라의 당해서 나당 연합군이 으쌰으쌰해서 고구려를 물리쳤을 때 그 고구려는 내부적으로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지 못하고 7세기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약 700년간 이어져온 고구려의 역사가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긴 스토리의 요약본 되시겠습니다.